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코스 제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잘 읽어보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내용과 지식을, 그것도 올바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고객 상담과 함께 여러분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번창하고 여러분을 돕는 데 있어서 저희 본사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보내는 영상 강의는 반드시 들어서 숙지하시고 고객 상담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셀젤과 완미당 그리고 암과의 상관성,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합니다. 청강생과 정식 박사과정 등록생 둘로 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천 캠퍼스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미국의 LA에 있는 퓨리턴 대학교의 박사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정식으로 등록해서 2년 8학기를 이수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냥 청강으로 배우기만 하겠다 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청강생으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를 가지고 아주 보람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이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 동안 제가 각 지역을 돌면서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날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98회차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거의 500회나 되는 영상이 우리코스 TV라는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은 듣고 또 자주 들으면서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우코스.com이고 네이버 밴드에도 이 자료가 올라갑니다. 주 우리코스, 옛날에는 우리코스였는데 거기에 가입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주 우리코스라는 밴드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가입하지 않으신 업소는 나한테 가입 신청을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입해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의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유튜브는 우리코스 TV를 검색하세요. 검색하면은 오늘까지 498회차 영상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5, 6년 동안 주식회사 우리코스는 건강미인 창조 기업으로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미인을 창조하려면은 체세포가 부활이 돼야 되고 이러한 체세포를 부활을 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암과 완미당, 셀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하고자 합니다. 눈으로는 이 그림을 보시고 귀로는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암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암이 물려받은 유전자 혹은 발암물질이나 다른 요인들이 손상시킨 유전자로 시작되고 다른 종류의 암은 각각 다른 유전적 시작점이 있다고 가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그 손상은 해당 세포의 유전자에 영구적으로 남아서 다음 세대의 세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세포들은 세포 덩어리로 자라는데 억제되지 않는 속도의 종양 덩어리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상된 유전자가
복제되면 손 쓸 수 없는 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림 위에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정상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고농도 발암물질, 오른쪽은 저농도 발암물질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농도 발암물질이 더 많은 DNA 부가체에 작용을 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 발생이 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세포 덩어리가 뭉쳐서 발생을 하고 더 많은 이제 종양으로 발전한다, 이런 뜻이고, 오른쪽은 저농도의 발암물질 이게 다 이제 식품, 거의 호흡기나 그 다음에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저농도 발암물질은 더 적은 DNA 부가체에 작용을 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암 발생이 개시가 된다. 이게 고농도도 저농도도 똑같이 돌연변이 암 발생이 개시가 된다. 즉 DNA를 손상시키고 변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을 시킨다, 이 뜻인데, 이것은 더 적은 세포 덩어리가 되겠죠. 이것은 더 적은 즉 종양,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암물질 용량이 암 성장 초기 및 후기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암 발생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눈으로만 보시고 제 설명을 먼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손상된 유전자가 암이 되는 과정에는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암이 발생하도록 B형 간염 바이러스나 고농도의 아플라톡신으로 아플라톡신 독소입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킨 쥐나 생쥐들 중에서 동물성 고단백 시기를 할 경우에만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죠. 즉 단백질이 많은 그러한 식품을 먹였을 때에 더 암이 발생하더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을 유발하는 어떠한 환경 요인보다도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손상되었다고 해도 암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공하는 영양소가 유전적 배경보다 암 발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이 정상세포가 있죠. 고농도 발암물질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저농도의 발암물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발암물질 노출을 위해 뛰어넘는 저단백 시기에 의한 암 발생의 역전인데, 암 발생 개시된 후 시기 단백질 조절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단백 말하자면 영양물질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농도부터 봅시다. 발암물질을 시기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은 더 적은 DNA 부가체 돌연변이 암 발생을 개시된다. 이것이 과거 통념이었지만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단백질이 좀 들어갔잖아요, 몸에. 그러면은 더 많은 세포 덩어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고농도 발암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DNA의 돌연변이나 암 발생을 개시하게 했다 하더라도 더 적은 세포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저단백 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저농도 발암물질로 인해서 DNA가 엉망이 됐다 하더라도 저단백 시기를 하면은 더 많은 고단백 시기를 하면 더 많은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저단백 시기를 하면은 고농도 발암물질이 들어가서 변형을 시켰다 해도 더 적은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종양, 더 적은 종양으로 가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암도 세포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그러한 걸 이제 단백질 하면은 이제 육류나 어류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한 것을 주로 먹게 되면은 이미 손상받은 세포는 암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4, 50년 전부터 시행된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변화가 없음에도 이주한 지역의 암 발생 경향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암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은 암 발생이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가면은 또 역시 암에 걸리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모든 암의 8, 90% 아마도 97 내지 98%는 유전자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전자가 아닙니다. 음식 및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을 일으키는 식품은 이런 것들이다 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을 피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회 통념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같은 암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만약 유전자 단독으로 암을 유발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100% 동일한 암에 둘 다 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암에 걸린 일부 쌍둥이들도 있지만 그들의 식습관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식습관 때문에 역시 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적절한 영양의 유전자 손상을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손상받은 것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영양 적절한 영양을 먹어도 되는 것 손상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양은 이미 손상된 유전자의 인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영향을 미쳐서 특별한 치료나 약물 없이도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혹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진행했던 이게 동물 실험은 암의 진행 그 자체가 영양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양이 문제입니다. 현재 연구 자료들은 자연 식물식 식단으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릴 수 있다는 증거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단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암 발생 과정이 연구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암에 맞서 싸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셀젤과 암미당이 여기에 작용할까요? 셀젤은 부분 암에 걸린 사람들은 2시간 간격으로 해당 부위, 예를 들어서 간이면은 간이 있는 부위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몸에 번졌다 그러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매일 한증을 하시기 마사지 한 다음에 셀젤 바르고 전신 한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미당을 암의 발생이 되었다 하면은 병원 치료 받으라고 하면 받으세요. 병원 치료 받으면서 의사들은 한약재 못 먹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미당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영양제 즉 단백질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번식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버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을 포함한 38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38가지.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버섯은 약 97%까지 암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도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만큼 97%의 암세포를 없애버리는데 거기에는 상황버섯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버섯이 들어갔고 그 외에 암 억제나 제거에 좋은 약초들이 포함돼서 38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간 것이 완미당입니다. 그러니까 말기암이든 초기암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처음에 암에 걸렸다 하고 판단이 있으면 병원 치료 받으면서 동시에 식전으로 병원약은 주로 식후에 먹어요. 식전으로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빈속에 한 번 더 먹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4번을 먹습니다. 식전으로. 빈속에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이상을 쭉 꾸준히 하시다가 병원에 이제 계속 가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가 적어지고 있거나 없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4번 먹던 걸 3번으로 아침, 점심, 저녁 완미당을 식전에 복용하고 3번, 그리고 또 한 3개월 후에 다시 또 검사를 받았더니 좋아졌다고 하면 2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한 3개월 후에 더 좋아졌다 그러면 1번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식. 처음부터 완미당을 6박스 내지 9박스를 구입해서 쌓아 놓고 해야지, 한 박스 하고 또 한 박스 시키려고 하면 그 못 먹는 그 틈이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시 암이 억제했던 것이 번성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특히 완미당을 6 내지 9박스 이상을 구입시키게 해서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샵에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전신 한증을 하거나 부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암 환자가 힘이 없거나 아주 허약 체질로서 한증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암 같으면 간, 위암 같으면 위 부위, 그 다음 폐암 같으면 가슴 쪽이 되겠죠.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발라주고 관리를 꾸준히 해주신다면은 거의 완미당과 셀젤로 암은 걱정 없이 해결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몸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염증도 다 없어집니다. 또 제거가 되고요. 이게 지난 35년 동안 수백,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추측으로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끝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